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권명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바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데요. 향후에도 아마 다시바라는 앞에 서두가 되어 있는 보고서가 나올 건데, 다시바라는 거는 기존의 컨셉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포맷의 형태의 관련주의 형태로 인식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주가가 올라가고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이런 요건에서 좀 벗어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바가 붙어 있는 기업들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존 컨셉과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기업들이 보통 이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우신 시스템도 이와 관련된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신 시스템이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신 시스템을 알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 부품 회사다, 그 다음에 안전벨트 관련된 회사이다. 그리고 3분기 때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실적 계산이 일시적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부품이라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신 시스템은 1984년도에 법인이 설립됐고 2002년도에 코스피 비정 상장을 했는데요. 사업부를 나눠서 보면 자동화 설비와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자동차 부품이라는 카테고리가 많다라고 하면 자동차 부품 관련된 매출 비중이 자동화 설비보다 높아야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2024년 3분기 누적 기준을 봤을 때 자동화 설비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화 설비 관련된 매출 비중은 추가적으로 계속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동화 설비라는 것이 인건비를 줄여주는 효과, 최근에 또 트럼프 때문에 관세와 관련된 우려감들이 많은데요. 결론적으로 제품의 가격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 가격을 낮춰야 될 거고, 낮추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낮춰야 되는 이런 효과가 필요할 건데,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비즈니스를 할 때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팩토리 오토메이션, 공장 자동화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자동화 설비와 관련된 매출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 관련돼서는 두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체 설비 관련된 자동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자동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곳 다 모두 성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종이 변경이 되는 시점에 그 차체 자동화 역시 기본적으로 좀 교체를 해줘야 되는 니즈가 있고요. 2차 전지 역시 현재 지금 생각을 해보면 과도기 형태의 지금 국면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재도 좀 바뀌고 있고 공법도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변화가 일어날 거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당연히 필요한데, 그랬을 때 제품 교체에 대한 사이클도 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금방 말씀드렸던 듯이 자동차 부품에 너무 국한돼서 우신 시스템을 볼 필요는 없고, 오히려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중으로 봤을 때 자동화 설비 관련된 팩토리 오토메이션,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이라고 저는 인식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전벨트라는 관련된 기업으로 좀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타카타라는 일본 회사가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대규모 리콜 상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전벨트 관련된 이슈는 아니었고 에어백 관련된 이슈긴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에어백과 안전벨트를 대부분 다 다른 기업들은 많이 같이 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대규모 리콜 사태가 났고요. 그래서 타카타가 그때 당시에 2010년도 초반 당시에 점유율이 거의 한 30% 정도 안전벨트와 에어백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마켓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니 세컨 티어의 성향이 있었던 우신 시스템이 이 비중을 이제 들어간다라고 사람들이 좀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고객사가 부품사를 보통 두세 개를 좀 많이 씁니다. 이 말인즉슨 한 개 회사가 이탈했을 때 나머지 두 개 회사의 비중을 조절해서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향후에 나올 차종,
2010년대 중반 후반에 결론적으로 회사가 이제 뭐 정리가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차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2개의 회사 플러스 신규로 1개의 회사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 그동안 거의 3개 회사를 썼기 때문에 이 자리를 우신 시스템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거는 신차종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현재 T 시점에서 만약에 발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차가 만들어지는 시점은 T 플러스에서 T 플러스 7년 정도, 그러니까 5년에서 7년 정도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수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시점이 2024년부터 현재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2017년도에 이제 뭐 타카타라는 회사가 이제 전격적으로 시장에서 교체되는 사이클로 갔고 그 시점에서 우신 시스템이 서드 밴드 정도 형태로 들어갔고 그 상황에서 신차가 나오는 시점이 2027년.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3년 거의 뭐 연말부터이긴 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지금부터는 발주받았던 계약이 이루어졌던 기업들한테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전벨트 관련돼서 2023년도에 대략 한 1,000억 정도 내외 매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트에 정확히 발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24년도에 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400억에서 1,500억 정도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년으로 갔을 때는 대략 2,000원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7년 그 전후 당시에 신규 차종에 대한 접촉을 했었고 그것들이 이제 매출화가 되는 시점이 2024년, 2025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볼륨이 좀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회사의 주가가 한번 크게 움직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타카타 이슈 때문에 그랬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빠졌던 게 안전벨트 관련된 매출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매출액이 지금에서야 2024년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전벨트 관련된 매출 성장이 없다라는 인식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세 번째는 일시적인 실적 개선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실적 전후로 주가가 올랐다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크게 다시 뭐 그 전 수준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에 연간 매출으로 뭐 2,400억, 2022년도 뭐 2,500억 거의 비슷하죠. 영업이익은 뭐 폭이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개선되고 있었던 상황이긴 하지만 2023년도에 영업이익은 124억이었습니다. 2024년 3분기, 세계 분기 누적 매출액은 4,256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300억이 넘습니다. 2003년 대비해서 아주 큰 폭으로 성장을 한 거죠. 이게 이제 큰 수주를 받았던 것이 이제 매출 인식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국내 회사와 해외사의 합작 관련된 프로젝트에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된 팩토리 오토메이션 관련된 수주를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게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숫자가 안 나오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다른 형태로 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쪽에 팩토리 오토메이션을 그동안 아까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수주를 좀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간도 안 나왔을 거고요. 근데 이번에 큰 프로젝트가 끝났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 쪽 관련된 매출액이 나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주 대규모의 큰 수주였다라는 점에서 차후에 비슷한 컨셉의 공장 자동화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우신 시스템한테 오더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해봤던 기업들이 많지가 않고 특히나 국내 회사들처럼 빠른 시간 안에 대응해주는 기업도 뭐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경험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2022년까지 순두 당구가 대략 뭐 한 800억에서 1,000억 레인지였습니다. 2024년 3분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2,400억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2배 이상이라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 추가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다.
올해 매출액이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년에 매출 성장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는 뭐 사실이지만 이것들이 다양한 곳에 분배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익률을 또 개선시킬 수 있는 요건이 또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 실적 개선이 일시적이다. 매출액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시니 시스템이 자동차 부품이라는 인식, 안전벨트 관련된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인식, 3분기 실적이 좀 일시적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공정 자동화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고요, 안전벨트 관련된 매출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성장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매출액은 뭐 2024년과 2025년도가 스테이블할지는 몰라도 다양한 품목들에 대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익률 개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신 시스템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